안녕하세요. 제어이론 오늘 11번째 선형 시스템의 응답 5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최종값 정리를 이해한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 부분 분수를 사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선형 시스템이 있으면 선형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올 때 그 시스템의 응답을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값 정리를 사용해서 최종값 정리가 어떤 응답의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응답이 어떤 값을 수렴한다면 그 값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라플라스 변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에 exponential -s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존재할 조건이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실제로 선형 시스템의 응답을 구할 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얘기할 때도 이런 우리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뭐였죠?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죠. 그걸 사용해서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거나 시스템의 거동을 해석할 때 상당히 많은 거동을 얘기할 때 혹은 시스템의 전달 함수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YS는 HS, US 즉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전달 함수를 곱하면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거꾸로 시스템의 출력 즉 어떤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요걸 사용해서 구하는 그런 실례를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쉽게 곱하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yt를 구하려면 즉 우리가 사실 구하고 싶었던 건 시스템의 응답, 시간 영역에서의 응답이니까 이걸 구하려면 ys로부터 yt를 거꾸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요걸 하지 않겠고요. 우리는 이건 뭐 해석적인 어떤 관계를 유도하거나 뭐 이럴 때 쓰지만 지금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인버스를 갖고 있는다 라고 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사실은 어떤 함수를 함수로 보내주는 그런 매핑이 되겠는데 그런 매핑이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텝 펑션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 계산을 했을 때 s분의 1이면 yt 즉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은 유닛 스텝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함수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미 구했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면 실제로 우리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때는 잘 알고 있는 어떤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의 역함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구하는 게 제일 낫겠죠. 우리 뒤쪽에서 이제 뭐 미분 방정식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더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YS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했었죠? 방금 전에 요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출력의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의 출력을 구할 때 즉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집어넣고 그 입력에 의한 시스템의 출력을 구하고 싶은데
yt를 어떻게 구합니까? yt는 요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gs, 여기서는 hs죠. 여기를 h로 바꾸면 g를 바꾸면 되겠죠.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gs라고 하면은 우리는 ys, 즉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gs에다가 입력의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us를 곱합니다. 그럼 ys는 쉽게 얻어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yt를 이제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겠는데, 많은 경우에 이 gs는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하면은 사실은 유리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고, 다항식을 복소 영역까지 인수분해하면 분자 분모가 다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s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곱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요게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전달함수라고 하고, s분의 1이 뭐였죠? 1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분의 1이었죠? 이렇게. 이 경우는 우리가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4로 표현되고, 그 시스템에 스텝 펑션이 들어왔을 때 거동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금처럼 얘기한 상황에서처럼 ys를 이렇게 구했을 때 yt를 구해야 됩니다. yt를 구할 때 이 앞에서 얘기한 복잡한 적분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파셜 프랙션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 유리식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모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s 플러스 상수, s분의 상수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상수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상수. c1, c2, c3 요거를 다시 통분해 가지고 s 곱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 해서 c1, c2, c3를 잘 구하면 요 것과 같게 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이런 사실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는 C1, C2, C3를 구할 수 있다면 yt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 뭘 했습니까?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였죠? s분의 1이었죠? 또 s 플러스 알파분의 1에 어떤 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 플러스 알파분의 1이었죠? 바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 1t. 자, 1t는 우리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함수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좀 얘기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s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여기 얻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s 플러스 c1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즉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c1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 플러스 1 c2 s 플러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c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1t 더하기 c3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t 1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구하고 싶은 ys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 이렇게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 C1, C2, C3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통분해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좀 쉽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줄거리는 이렇게 되겠고, 오늘 여기서 얘기한 특별한 테크닉은 C1, C2, C3를 구하는 건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C1, C2, C3를 구해서 잘 하면, 제대로 구하면 이런 관계식이 얻어져야겠죠. 모든 S에 대해서, 분자의 모든 S에 대해서, 항등식이니까 이게 만족이 돼야 되겠죠.
자,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C1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C1을 구하려면 우리가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C1을 구하려면 양변에 S를 한번 곱해 볼게요. 양변에 S를. 자, 왼쪽에도 S를 곱하고 오른쪽에도 S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식에다가 곱하기 S를 하면 얘는 왼쪽은 C1이 되겠고, S 플러스 1분의 SC2, S 플러스 3의 SC3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S가 곱해지니까 분모에 있는 S만 없어졌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왼쪽을 보니까 분자에 다 S가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S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봅시다. S에다가 요 양변에 S를 곱하고 S에다 0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쪽은 다 0이 되겠고 C1만 남겠죠. 오른쪽은 계산이 되겠네요.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S에다 0 집어넣으면 바로 3분의 8이 되겠죠. C1을 3분의 8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C2를 구해볼까요? C2를 구해보면 뭘 하면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S 플러스 1을 양쪽에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왼쪽에서 C2만 남기는 방법을 찾는 거죠. C2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S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S 플러스 1이 사실 분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게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S 플러스 3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요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 플러스 S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2, 1,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요 C3 구해볼까요? C3 어떻게 구할까요? 역시 S 플러스 3을 양변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요만큼은 요 두 개는 0이 되겠죠. C3는 하고 오른쪽은 S에다가 S 플러스 3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니까 이것은 6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요 계산하면 3분의 8 2분의 3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즉 파셜 프랙션을 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부분 분수로 치환하면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파셜 프랙션을 사용해서 어떤 유리식으로 표현된 이런 FS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스테매티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여기 S-PI 분자를 S-GI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PI나 GI는 복소수겠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유리식으로 표현된 여기 실계수 유리식인데 이것을 분자 분모를 복소 영역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근들을 우리가 폴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어떤 S가 PI 근처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모가 0이 아니었다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요것이 전체 함수값이 갑자기 무한대로 가겠죠?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뚝쭉 튀니까 우리 뭐 이렇게 골프 칠 때 우리 폴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로는 너무 당연하게 이름이 S에다 GI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만약에 모든 폴들이 서로 다르다면 디스팅크트하다 라고 하는 거는 P1이 P2하고 다르고 P2와 P3가 다르고 이렇게 즉
분모가 n차식인데 n차식이 S-P1에서 S-Pn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P1에서 Pn까지가 다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1에서 Cn까지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C1에서 C1 구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오른쪽은 S-P1만 남기고 싹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S-P1을 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S에다 P1을 대입하면 오른쪽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CI는 S-PI에다가 요 FS에다가 S-PI를 곱한 다음에 S에다 PI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얻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폴이 디스팅크트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했더니 S 플러스 1의 제곱 S 플러스 2분의 1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도 아까처럼 부분분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분분수로 다시 한번 쓸게요. 부분분수로 전개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별로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 플러스 2 여기가 S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C1, C2, C3 그래서 이 C1, C2, C3를 구하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파셜 프랙션에서 개수 구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계산을 좀 다르게 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셜 프랙션을 구하면 C1, C2, C3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 똑같이 이거죠. S 플러스 1의 제곱의 1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S 플러스 1의 3승 이런 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올 겁니다.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가 되겠어요. 자, 기억나죠? 우리 3차식 이상부터는 뭔가 개수가 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달라지니까 여기는 바를 쓴 거고 여기는 그냥 CIJ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설명하려고 핵심적인 사항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 파셜 프랙션이 된다는 거. 모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근이 다 다른 경우는 앞 슬라이드에서처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S 플러스 1의 제곱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을 하나를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파이널 밸류 테orem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나중에 자, 제어가 어떤 시스템에 어떤 응답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응답이 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상 상태 값을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상 상태를 구한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정상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 응답이 이렇게 떨리고 있다. 그럼 수학적으로 극한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배웠죠. 만약에 어떤 값이 이렇게 수렴한다. 그럼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요와 같은 케이스, 극한이 존재하는 케이스, 즉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ys에 s를 곱한 다음에 s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유용할까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yt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앞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전달함수에다가 시스템의 입력을 구해가지고 곱해서 전달함수의 시스템의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곱해가지고 ys를 구한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y의 시간이 무한히 막 지났을 때
그 수렴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걸 ys를 구한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 계산을 해야겠죠. 좀 힘들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할 필요 없이 ys에다가 s를 곱해가지고 s에다 0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네요. 좀 쓸모가 있겠죠. 즉 yt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y의 무한대만 구하고 싶을 때, 즉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출력 어떤 시그널의 수렴값을 구하고자 할 때 파이널 밸류 theorem은 자주 쓰이게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아주 자주 쓰일 때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요것은 리밋이 있을 때 그리고 리밋이 컨스탄트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요거를 DC 게인을 찾을 때 좀 자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DC 게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 유닛 스텝 펑션,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유닛 스텝 펑션이 들어갔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요 시스템의 거동이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어디로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여긴 크기가 1인데 이 극한값이 얼마인지 1이라는 상수의 입력을 가했을 때 정상 상태에서 시스템의 응답이 얼마인지 수렴값이 얼마인지를 알 때 그걸 우리가 DC 게인이라고 합니다. 게인은 우리가 이득이라고 해서 뭔가 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시스템의 전달 함수에 원래 요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s분의 1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한 ys 같은 게 되겠죠. 위에서 얘기한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리스판스, 우리가 요걸 스텝 리스판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요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 쉽게 하는 게 뭐였죠? 여기다 s를 곱해 가지고 s에다 0 집어넣으면 됐죠. 그럼 요 s가 하고 s가 없어져서 요렇게 하면 되겠죠. 즉 전달 함수에다가 s에다가 0 집어넣으면 바로 DC 게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DC 게인 구할 때 잘 쓸 수 있겠다. 아주 잘 적용이 됩니다. 자, 증명은 어떻게 될까요? 증명은 우리 이걸 사용합니다. 우리 어떤 함수의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죠? ys에다가 s를 그러니까 s 곱하기 ys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거에서 나왔죠? 요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였어요. 원래 여기에 이제 원래 뭐였죠?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y-를 dy dt로 하고 순서를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꾸면 자, 이렇게 그냥 놓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러니까 왼쪽은 이렇게 쓰고 오른쪽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예, 양변에 양변에 있는 s를 0으로 보내볼까요? 0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가 s에다가 0을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죠? 자, 요 관계를 이용합니다.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 결과가 이거였죠? 그리고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에 식을 썼어요. 이게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죠. 자, 이 양변에다가 s에다 그냥 0을 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s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그냥 s를 0으로 보내면 되죠.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다 구하고 s에다가 0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에다가 먼저 0을 집어넣고 요 값을 구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s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얘가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y를 미분한 거를 적분한 거에다가 0 무한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y에다가 요거를 계산한 게 뭐죠? y죠. y에다가 시간을 무한대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시간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걸 빼면 되겠죠.
되겠죠. 요게 되겠죠.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요 무한대 때문에 나온 거죠. 사실 이거 계산할 때 s에다 그냥 0 집어넣고 요거 요만큼 계산한 겁니다. 자, 됐죠. 자, 여기에서 결국 y의 0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네요. 계산해 보면 yt는 리밋 s ys에다 s에다가 0으로 s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요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잘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정의가 되려면 사실 요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데 그걸 정상 상태에서 y 요 값이 잘 존재할 때 이 Final Value Theorem을 쓸 수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충분 조건이 이겁니다. s 곱하기 ys의 모든 폴이 오픈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을 때 하프 플레인에 있을 때만 된다 이거예요. 즉 사실 여러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런 항이 있어 가지고 요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익스포넨셜이 t잖아요. 그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폴이 다 음의 실수부를 가져야 됩니다. 요건 폴이 양의 실수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s 곱하기 ys가 모든 폴이 다 음의 실수부일 때 그럴 때 요게 성립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똑같은 얘기인데 상상할 수 있죠. yt s 사실은 ys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떤 식인가요?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c1 1t 더하기 c2 익스포넨셜의 p2t 더하기 c3 익스포넨셜의 p3t예요. 그래서 요게 정상 상태로 갈 때 극한이 잘 존재하려면 이게 0으로 가야 되겠죠. 즉 p2하고 p3가 다 음의 실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1만 구하면 되는데 앞에 파셜 프랙션에서 c1 어떻게 구했죠? 양변에 s를 곱한 다음에 s에다 0 넣었죠? 바로 위에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Final Value Theorem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s 곱하기 ys의 모든 폴이 음의 실수부를 가질 때 ys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yt의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은 ys에다가 s를 곱한 후에 s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그젠플이네요. yt, 즉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y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요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yt를 완벽하게 구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걸 사용하지 않는 좀 쉬운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얘는 s에다가 0으로 보내면서 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 이렇게 했을 때 s 곱하기 ys의 폴이 다 음의 실수를 가져야겠네요. s 곱하기 ys의 폴이 뭐죠? 폴은 얘는 요거죠? 요거는 0. 요걸 풀면 되는 거죠. 이걸 풀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뭐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요건 복수수고 허수부고 분이고 요것이 음의 실수니까 요것은 음의 실수부를 갖게 되겠네요. 따라서 Final Value Theorem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s 곱하기 ys에서 s에다 0 집어넣으면 요것만 제외하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10분의 6이 나오네요. 맞나요? 10분의 6이어서 5분의 3. 자, 아까 얘기했지만 yt를 다 구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Final Value Theorem을 쓰면 좀 쉬운 거죠. 자, 조심하세요. Final Value Theorem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파이널 밸류 시스템을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해볼게요. s를 0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게 0으로 보내고 s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s 곱하기 ys 해보면 s-2 3이니까 폴이 2에 있는 거죠.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럼 구해볼까요? yt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요거 파셜 프랙션을 하면 어떻게 되죠?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2 계산할 필요도 없이 c1, c2 뭔가 값이 나올 텐데 요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c2 익스포넨셜에 2t 1t 이렇게 되죠. 이거는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널 밸류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 곱하기 ys의 폴이 다 음의 실수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분 방정식을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우리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모양을 보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을 할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시스템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의 응답을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뭐 풀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자, 이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초기치가 알파고 y의 초기치가 알파고 y의 미분의 초기치가 베타네요. 이거 원래 어떻게 했나요? 오른쪽에 0이니까 요거의 디퍼런셜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솔루션이 어떻게 된다 해서 뭐 익스포넨셜에 st 집어넣어 가지고 s를 열심히 구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었죠.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y의 2번 미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되죠? s의 제곱 ys 마이너스 s 곱하기 모 마이너스 모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 원래 y의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였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뭔가 뭐 f의 미분 이렇게 f의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fs에다가 s를 곱하고 f의 0을 뺐죠. 그러니까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y의 2번 미분을 하면은 이게 뭐죠? s의 f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금 f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y의 미분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y의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s를 곱하고 y의 미분의 초기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y의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건 뭐죠? 또 sys 빼기 y의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s 곱하기 y의 제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y의 한번 미분.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게 2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는 s 제곱을 붙이고 이 밑에 있는 항들을 보면은 자, s가 몇 개 있죠? 요 항에는 s가 1개, y를 0번 미분한 거죠. 뭐 그래서 더하면 1이네요. 요거는 s의 0승이고 y를 1번 미분했죠. 그게 또 1이네요. 다 더하면 요 미분한 것만큼 보다 하나 줄어든 여기선 제곱이었는데 다 1이 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대입해보죠. s제곱 ys 마이너스 s 곱하기 y0가 알파네요. 그 다음에 y의 미분은 베타죠. 이게
요게 바로 y의 두 번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예요.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ys죠. 그리고 0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 0이고. 따라서 ys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게 ys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s제곱 더하기 1이겠죠. 그거를 나눌게요. 이렇게. 그러면 s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yt는 어떻게 구하죠? yt는 요거 s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s제곱 더하기 1분의 s는 기억나나요?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죠? s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코사인이니까 s가 붙죠. 기억나나요? 네, 사인 오메가 t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코사인 t 더하기 베타 곱하기 사인 t 해서 여기 끝에다가 1t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솔루션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입력이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보면 좀 쉬운 케이스네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입력이 없는 케이스요.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초기치는 0이고 입력이 이렇게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y의 두 번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제곱 ys 죠. 초기치는 다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겠네요. 더하기 5 곱하기 s ys 더하기 4 y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us가 되겠네요. 오른쪽은 us는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죠. 이 ut가 이렇게 생겼네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요거는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2죠. 즉 s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요거는 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였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 1t 요거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ys는 어떻게 구할까요? ys는 자, s 플러스 2분의 2 그대로 두고 요거는 s제곱 더하기 5s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파셜 프랙션 어떻게 했죠? 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파셜 프랙션에서 구하면 좀 쉬웠죠? 자, s 플러스 1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죠?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했죠? 그러면 요거 뒤쪽에는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부분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남은 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분의 2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건 어떻게 될까요? s 플러스 2를 곱하고 그러면 나머지 s 플러스 1을 곱하기 s 플러스 4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4 요거 s 플러스 4를 곱한 다음에 s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은 yt는 요거의 3분의 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 3분의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1t 이게 바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매틀랩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틀랩으로 할 때 사실 뭐
어떤 이 시스템을 전달함수로 표현해 가지고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런 개수를 알고 싶다, 이런 개수를 알고 싶으면은 요거까지 구해서 매틀랩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자, 뉴머레이터는 2고 디뉴머레이터가 여러분 폴리라고 하는 어떤 매틀랩 명령이 있는데, 폴리라고 하는 거에 요 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런 것처럼 어떤 뭐 알파 1, 알파 2 해서 알파 n까지를 집어넣으면 어떤 게 얻어지냐면, 얘는 s-알파 1, s-알파 2 해서 s-알파 n의 개수를 돌려줍니다. 개수의 최고차항은 뭐 sn승이고, 그 다음이 이거죠. n-, 이런 식으로 뭐 개수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 폴리의 결과값은 뭐가 나오냐면, 얘는 1 요거 가장 최고항부터 개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되겠죠? S의 몇 승인지 뭐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폴리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갖는 다항식을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전달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뉴머레이터, 디뉴머레이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요만큼을 우리가 뉴머레이터, 디뉴머레이터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레지듀를 구하는 겁니다. 레지듀가 뭐였죠? 이런 걸 우리가 공학수학 시간에 레지듀라고 배웠죠. 그래서 레지듀라는 명령을 쓰면은 여기서 뭐 레지듀, 여기서 R이 레지듀, 이게 P가 폴, 그 다음에 K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폴은 상수항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여기 레지듀하고 폴이 우리의 좀 관심사죠. 그래서 요걸 매틀랩을 사용해서도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뭐 마이너스 4 폴에 해당하는 레지듀가 3분의 1이죠. 이게 매칭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